네,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안녕이란 인사가 이렇게 중요한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게 굉장한 화두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좀 전 세계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좀 지갑 사정이 팍팍해지지 않았나 싶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금보험공사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수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쵸. 요즘 제 주식창을 보면 파란불이 빨간불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파란불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사실은 뭐 투자를 할 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될 것도 조심해야 되고 알아둬야 할 것도 많으니까 한숨 쉬어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한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투자하면서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배울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그 핫하다는 MZ세대, 소장님 이거 아세요? MZ세대 자로피스. 아시네요? 아니, 저를 뭘로 보고. 소장님도 같은 MZ세대인 걸로. 알죠. 네. 요즘 MZ세대들의 네. 그 고민이 소득은 뻔한데 내 소비는 사실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요즘 욜로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것저것 막 사다 보니까 소비는 끝도 없게 늘어나는데 이 내 자산을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그 고민은 MZ세대 분들만의 고민은 아닐 거예요. 이게 뭐 50대가 되든 60대가 되든 이 그쵸. 경제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라고 한다면 늘 주머니는 팍팍하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큰 이슈 3가지로 나눠서 우리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와 금융투자는 처음이지? 저는 사실 저축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이어서 네. 주변에서 야, 저축만 하면 어떡하냐. 요즘 다들 영끌해가지고 주식하고 코인하고 막 이런다라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근데 이제 원금 손실 날까 봐 저는 사실 좀 쫄보여서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해줄 수 있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어떤 게 있어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일단 뭐 법으로 정해놓은 안전장치들도 있고 그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최근에 생긴 게 금소법 들어보셨나요? 네. 예,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어떤 안전장치를 둔 겁니다. 네. 이걸 운전을 예로 들자면 요즘에 차선 변경할 때 옆에 차 있으면 띠띠띠띠 맞아요, 그죠? 맞아요. 주차할 때도 뒤에 뭐 장애물 있으면 띠띠띠띠 신호 주잖아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게 금소법, 금융소비자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들에게 책임을 좀 더 무겁게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자 이런 측면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예전부터 있었던 안전장치 예금보호제도.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이 문을 닫았을 때, 파산을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망했을 때 금융소비자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되게 이해가 쏙쏙 쉽게, 저 사실 경제가 항상 너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쉽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쏙쏙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안전자산 하면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나요? 머릿속에. 저축. 좋아요. 아니면 펀드 중에 네. 내 원금이 보장되는 펀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보통 그런데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무슨 뭐 달러, 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맞아, 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안전자산과 이런 개념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어딘가에 돈을 맡겼을 때 그 맡기는 중간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네. 또 만기가 돼서 찾을 때는 최소한 원금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가 금융상품을 가입했을 때 어떤 위험들이 있느냐, 보통 보면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맡긴 돈을 안 주는 거. 왜 안? 망했을 때. 아, 금융기관 예전에는 저축은행이나 뭐 1금융권 은행도 문을 닫은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그거는 1인당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보호는 해주는데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의 위험은 그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시장 위험이에요. 뭐냐면 가격 변동성. 넣어놨는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전쟁이 나더라도 이걸로 뭔가를 할 수 있어라는 것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거지 가격 변동성의 위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시장의 위험, 이게 두 번째 위험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금리는 제로인데 예를 들어 물가는 계속 오른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딘가에 안전하게 돈을 금고 안에 돈을 넣어놨다. 10년 후, 100년 후에 찾으면 안전하게 그 형태는 유지하고 있겠지만 물가는 이미 많이 뛰어가지고 약간 똥값. 그쵸? 뭐 아나운서가 그런 표현 썼는데요. 이거 많이들 쓰는 표현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똥값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휴지 조각으로 좀 바꿀까요? 아, 예. 뭐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죠. 그런 것들. 그 세 가지의 위험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금융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의 위험과 뭐였죠? 채무 불이행의 위험, 시장 변동성의 그렇죠. 위험, 변동성의 인플레이션의 위험.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정리 잘하죠. 아우, 다 아시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 좋습니다. 네. 채무 불이행의 위험과 그다음에 시장 변동성의 위험, 이 두 가지가 없는 그런 상품들을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사실 투자를 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1순위. 그런 대표적인 상품이 어떤 게 있어요? 원금 손실 없는 금융 상품이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이제 예금이죠. 은행 예금, 적금이 가장 이제 익숙하실 텐데 안전하기 때문에 넣어두는 거죠. 안전하다라고 한다면은 예금자 보호. 그러니까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과 비슷한 기관들이 있어요. 새마을금고라든가 우체국 같은 경우에서도 예금을 취급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해주는 예금보호제도는 아니지만 이 나름의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참고로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5천만 원 이런 한도 없이 100%다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 상관없이 100%인가요? 네. 5천만 원 한도가 아니라? 100만 원도 되고 5억도 되고 50억도 진짜요? 되고. 예. 그럼 거기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자가 낮죠. 그렇군요. 안전하기로는 거기가 제일 좋겠지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어디가 하나가 제일 좋다면 거기만 살아남았을 텐데 지금 우리 밖에 나가보면 은행도 여러 군데, 그렇죠. 금융기관 여러 군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경쟁이 되는 겁니다. 항상 어디에 좀 초점을 두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처럼 원금이 중요한 사람들은 큰 이자를 보지는 못하겠네요. 네, 그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나는 조금은 위험해도 돼라고 한다면 이자 조금 더 주고 약간 더 위험을 감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예금이랑 비슷한 상품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는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증권사 쪽을 보면은 이 CMA라는 상품이 있어요. 사실은 CMA 그 자체가 어떤 상품은 아니고 투자를 도와주는 서비스의 개념이에요. 보통 이 CMA 계좌라는 곳에 돈을 넣어놓게 되면 증권사에서는 거기에 들어온 돈을 사전에 약속한 대로 RP라든가 뭐 MMF라는 금융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를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상품들이 보통 이제 은행 예금이라든지 뭐 수시출금 통장 이자 거기에 이제 비슷비슷하게 혹은 그거보다 조금 높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궁금한 게 이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상품들은 다 안전한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들이 대표적인 게 증권사의 ELB라는 상품도 있어요. 네. 이거는 분명히 원금을 보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단 조건이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그러니까 1년 후에 찾으러 오시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됩니다. 원금 이상은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1년 중간에 만기가 되기 전에 깨게 되면 원금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1년 후에 오시면 드릴게요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증권사가 망해버렸다. 그러면 예금자 보호도 안 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원금 보장이 된다는 조건들, 전제 조건이 뭔지는 꼭 살펴보셔야 되고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고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좀 말씀해 주신 것들 잘 따져보고 네.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원금을 보존받는 안전한 상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조금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하지만 혹하는데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 위험이 뭔지 또 안전장치는 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더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